안녕하세요. 청취자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구체적인 주제에서 출발해서 어쩌면 일하는 방식이나 공부하는 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독특한 사고방식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 바로 한국의 전기기사 실기시험 합격 전략에 대한 글입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자료가 던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핵심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해보는 거죠. 그 아이디어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실기시험도 결국 모든 문제를 지극히 단순한 단답형 문제처럼 취급해야 합격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전기기사 시험 꿀팁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점수와 합격이 걸린 시험이라면 거의 모든 표준화된 시험의 밑바닥에 깔린 심리를 꿰뚫어보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채점관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왜 화려하고 긴 설명보다 간결한 정확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철학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의 첫 문장부터가 정말 도발적이에요. 전기기사 실기시험은 모든 문제가 단답처럼 보여야 한다. 아니, 실기시험이면 당연히 아는 걸 논리적으로 풀어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단답처럼 보여야 한다니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이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명확히 설명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문제가 단답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단답형 구조로 꿰뚫어보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건 문제풀이 기술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관점 자체를 바꾸라는 선언에 가까워요. 관점을 바꾸라는 선언이라. 그래도 여전히 궁금하네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죠? 제가 채점관이라면 이 수험생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세한 풀이 과정에 더 좋은 점수를 줄 것 같거든요. 바로 그 생각이 합격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이라고 이 자료는 지적해요. 이유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실기 채점은 과정 감상용 시험이 아니라 결과 판별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채점자는 수험생의 아름다운 논리 전개나 깊은 고뇌의 흔적을 감상하러 온 관객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 감상용이 아니라 결과 판별용이라. 와,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네. 채점자들의 손에는 채점 기준표라는 아주 명확하고 기계적인 도구가 들려 있어요. 그 표에 적힌 특정 키워드, 특정 수식, 특정 단위가 답안지에 보이면 정답, 안 보이면요? 안 보이면 오답. 이렇게 처리하는 지극히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가 만약 하루에 수백 장을 채점해야 한다면 답안을 음미할 시간은 전혀 없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단답형 사고방식이 왜 그렇게 결정적인지 자료에서 제시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봐야겠어요. 첫 번째 이유가 실기는 독해 시험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건 방금 하신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출제자나 채점자는 청취자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그럴 이유도 없죠. 그들은 오직 채점 기준표에 적힌 키워드가 당신의 답안지에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존재하는지만 확인해요. 그래서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긴 설명, 아름다운 논리, 감동적인 서사, 이런 것들은 그냥 0점짜리라고요. 채점 포인트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오직 이 두 가지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답안지가 채점관에게 읽히는 게 아니라 마트 계산대에서 바코드처럼 찍히는 거군요. 삑 하고 정답으로 인식되거나 아니면 아예 인식이 안 되거나. 와, 그 비유가 완벽하네요. 이게 바로 대규모 시험 채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효율성의 문제예요. 수천, 수만 장의 답안지를 제한된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채점자가 모든 답안을 정독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까지 단언하는 거예요. 채점자는 답안지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스캔하는 사람이다. 스캔하는 사람. 아,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의 답안지는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합격 답안의 특징을 보니까 수식은 한 줄, 설명은 핵심어만, 문장은 짧게, 여백은 많게. 전부 다 스캔하기 좋게 디자인된 것들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채점자의 눈에 키워드가 쉽고 빠르게 아무런 방해 없이 들어오도록 답안지를 디자인하는 능력, 그게 바로 합격의 본질이라는 거죠. 불필요한 정보는 채점자의 스캔을 방해하는 소음일 뿐이에요.
채점자의 눈을 편하게 해주는 게 합격 전략이라니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실기 문제의 본질은 묻는 건 하나다. 문제가 아무리 길고 복잡하게 보여도 사실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한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니까 감이 좀 와요. 예를 들어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결국 공식 하나를 정확히 아느냐를 묻는 거고, 네, 맞아요. 이유를 쓰라는 문제는 길게 서술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 개념 한 줄을 쓸 수 있냐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방법을 설명하라는 것도 장황한 매뉴얼이 아니라 핵심 순서 3단계 정도면 끝이고, 도식을 그려라는 건 창의력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암기한 패턴을 그대로 복제하라는 요구라는 거고요.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문제의 겉모습,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 설정이나 긴 지문에 현혹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요구사항, 즉 단 하나의 과제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바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인지적인 도약의 순간이죠. 인지적 도약이요? 네, 이 단순한 구조를 꿰뚫어 보는 사람에게 그 문제는 아주 쉬운 단답형이 돼요. 하지만 그걸 못 보고 문제의 복잡한 껍데기만 보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막막하고 어려운 서술형 문제로 남게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누구는 단답형으로, 누구는 서술형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결국 당락을 결정짓는 거고요. 와,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 관점의 차이가 실제 생각의 흐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료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사고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는데요. 먼저 불합격형 사고를 묘사해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이 문제는 이런저런 상황이고 전력의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하면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논리적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장황하게 서술하는 방식이죠. 저도 시험 볼 때 딱 저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문제를 파악했다고 뿌듯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점자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스캔을 방해하는 소음일 뿐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걸 합격형 사고와 비교해 볼게요. 합격자의 머릿속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퍼센트 임피던스 문제네. 이걸로 단락전류 구하고 그걸로 차단계 용량 계산하면 끝. 이걸로 모든 사고가 끝나요. 정말 간결하네요.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문제, 공식, 답이라는 세 단계로 요약하면서 심지어 생각이 없다고까지 표현해요. 생각이 없다니 이건 좀 위험한 말 아닌가요? 생각 없이 문제를 푼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표현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라서 그래요. 여기서 생각이 없다는 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깊은 고뇌나 망설임, 불필요한 서사가 없다는 의미죠. 대신 문제를 보자마자 필요한 도구, 즉 공식을 즉시 꺼내 쓰는 조건반사적 적용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건 반사적인 적용 능력. 예, 비유하자면 숙련된 목수가 못을 보고 이 못을 박으려면 어떤 원리를 적용해야 할까라고 고민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냥 못을 보면 반사적으로 망치를 집어들잖아요. 그렇죠. 합격자의 머릿속도 똑같아요. 문제의 특정 패턴이나 키워드가 망설임 없이 특정 공식이라는 도구를 즉각적으로 불러오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냐의 싸움이에요. 그 조건 반사라는 표현이 핵심이네요. 그럼 이건 단순히 공식을 많이 외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겠군요. 특정 문제 유형과 특정 공식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뇌에 각인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단답형으로 재구성하는 훈련의 본질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착각은 뭘까요? 자료에서 경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 자세히 쓰면 점수를 더 주겠지 라는 믿음. 솔직히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정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왜 치명적인 함정이냐면 채점자는 청취자분의 이해를 평가할 방법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자료는 이 점에 대해 정말 단호하게 못을 박아요. 이해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정말 외워둘만 해요. 이해는 채점 대상이 아니다. 그럼 제가 이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밤새 공부한 그 모든 노력은 점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약간 허무하게 들리는데요? 그 깊은 이해는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지 그 이해 자체를 답안지에 전시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을 혼동하는 순간 답안지는 채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채점 대상은 오직 눈으로 스캔 가능한 객관적인 요소들 뿐이에요. 자료에서 나열한 걸 보면 키워드, 수치, 단위, 순서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듣고 보니 이건 비단 시험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도 상사가 원하는 핵심 데이터가 뭔지 딱 파악해서 두괄식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조사했는지 그 과정을 전부 나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 같은 원리네요. 상사는 과정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스캔하고 싶은 거니까요. 아주 적절한 예시예요. 시험에서는 철저히 채점자를 위한 답안, 즉 스캔하기 좋은 답안을 써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술형 시험이 아니라는 것,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단답형으로 환원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합격하는 사람은 문제의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구조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자료에 나온 이 표현이네요. 떨어지는 사람은 글을 쓰고 붙는 사람은 기호를 쓴다. 정말 완벽한 요약이에요. 이 모든 전략을 실제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압축된 실용적인 도구를 마지막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시험장에서 딱 봐도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답형으로 줄이면 뭐지? 이 문제를 단답형으로 줄이면 뭐지? 와, 정말 강력한 질문이네요. 복잡하게 얽힌 생각의 회로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스위치 같아요. 맞아요. 그 질문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나온 결과물만이 답안지에 적힐 자격이 있는 셈이죠. 그 질문이 장황한 서술의 유혹에서 벗어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주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궁극적인 필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전기기사 실기시험 합격 전략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쩌면 모든 표준화된 시험을 대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이 자료는 철저하게 시험 합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에 최적화된 문제를 보자마자 공식으로 환원하는 조건반사적인 사고방식. 이게 과연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정답 없는 복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시험 합격과 유능한 실무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어쩌면 어떤 긴장감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위해 훈련된 기호를 쓰는 능력과 현장에서 마주할 예측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자신만의 글을 써내려가야 하는 능력 사이의 간극 같은 거요. 나갈 것인가? 시험을 위한 사고방식에서 현장을 위한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유연하게 전환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